대학에서 주석과를 졸업을 했고 주석과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돌, 나무, 금속, 그리고 흙을 갖고 주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재료는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라벨 공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라벨 공장에서 저한테 처음 보여준 라벨은 리바이스 라벨이었고 그걸 갖고 무엇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처음에 제가 제작하게 된 것은 이렇게 리바이스 라벨로 된 청바지? 아니죠. 그냥 리바이스 라벨로만 된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됐어요. 굉장한 궁금점이 생겼죠. 리바이스 라벨로 만들어진 이 바지는 진짜 리바이스일까? 그 디자인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리바이스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바이스, 이 로고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옷을 사게 되면 이런 라벨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로고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어떤 옷이고 어떤 상표인지 이 뒤를 보거나 관심을 가질 일은 거의 없겠죠. 나는 이 로고보다는 이 뒷면의 색상, 이 패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로고 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뒷면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미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라벨 공장에서 라벨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는 여러 회사에서 라벨 공장에 의뢰를 해서 그 라벨을 만들게 돼요. 의뢰된 라벨을 저는 공장에서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데 숫자하고 개수 그리고 색깔이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만들 때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갖고 온 라벨을 이렇게 가접으로 이어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라벨은 이렇게 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느질로 계속 패턴을 이루다 보니 크기의 변화를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커질수록 작품은 무거워질 수 있는데 라벨은 천이다 보니까 작품이 가벼워요. 그래서 저가 혼자 운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빌리지 않을 만큼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라벨을 가지고 어느 공간에 가서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거를 펼쳐서 풀어내기가 용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외국에 전시를 하거나 우리나라 지방에서 전시를 하게 돼도 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운반하는 데 어떠한 고민이나 어려운 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로 영감을 받는 곳은 마트 혹은 주변에 있는 백화점, 진열 상품에서 영감을 많이 받긴 해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보게 되는 곳이 마트예요. 잘 진열된 색감이 여러 가지로 컬러풀한 진열장을 보면 그 나라의 어떤 특색도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색감을 써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영화 오스틴 파워에서 벽에 어떤 패턴이 생겨서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는 어떤 타임머신 같은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똑같은 라벨이 똑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뱅글뱅글 도는 듯한 어떤 현상이 보여지고 약간 흡수되고 빨려 들어간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강하게 남아서 이런 패턴을 사용하게 됐고요. 패턴 말고도 라벨이 갖고 있는 속성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라벨은 헤드라는 회사의 라벨인데 저는 이 헤드라는 라벨로 사람의 얼굴을 표현을 했죠. 머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라벨이 갖고 있는 속성에는 상징하는 의미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뉴스를 보게 되면 사회 경제에 관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고 거기서 영감을 받게 돼서 작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 작업의 과정을 보면 시트지를 사용해서 시트지 뒷면을 이용해 라벨들을 붙이고요. 글루건으로 가접한 후에
실과 바늘로 마무리를 짓게 돼요. 그러다 보니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 뒷면을 볼 수 없죠. 실과 바늘을 사용하는 이유는 천과 천을 잇는 과정에서 가장 유연하게 천과 천을 이어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실과 바늘을 사용하게 되고요. 제가 쓰는 모든 도구들은 우리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일상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